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 해석의 결과물들하고 그다음에 열 해석 전기 해석이 열 해석으로 되는 과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이제 히트로우 여기에서 약 10의 마이너스 5승 와트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200 마이크로와 200 마이크로면 0.2mm랑 0.2m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2mm고 이쪽이 0.2mm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면적은 0.04 제곱밀리미터입니다. 되게 작은 거죠. 뭐 눈에 뵈지도 않겠죠. 0.04 제곱밀리미터. 0.2mm면 1mm의 5분의 1이니까 거기에 인제 요런 알루미늄 배선이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일반 소재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뭐 여기에. 그랬을 때 힙플로가 10의 마이너스 5승 와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컨벡션은 이 뒤쪽에 공기가 열을 뺏어가는데 그 뺏어가는 정도가 약 0.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와트 퍼 제곱센티미터 셀시어스. 1제곱센티미터면 그쵸? 이게 무슨 뜻이냐? 필름 코에피시언트가 여기다가 써봅시다. 이거 그냥 열 해석으로 아직 칠판 나중에 요거를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열 해석 열 해석 결과에 대한 거죠. 결과라고 뭐 일단 열 해석 요거를 이렇게 놓고 제가 펜을 쓸게요. 좀 전에 필름 코에피션트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와트 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와트 퍼 센티미터 제곱 셀시어스였죠. 이게 필름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낯이 설어서 처음 들어보시는 거라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필름 코에피션트라고도 치고 다른 이름도 있으니까 필름 코에피션트인데요. 이 필름 코에피션트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자가 공기랑 닿는 면적, 그렇죠? 공기랑 닿는 소자와 공기가 닿는 면적 한쪽 반대편 우리가 거기를 지정했잖아요. 면적이 200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200 마이크로미터였단 말이죠. 200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200 마이크로미터니까 0.2mm 곱하기 0.2mm 이거는 대략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왜냐면은 1 마이크로미터가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센티미터거든요. 그러면 200 마이크로면은 2 곱하기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센티미터일 테고, 그러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센티미터일 테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열 전달 계수 요거는 늘 와트 퍼 K니까 K는 크기가 도시하고 똑같아서 이 필름 코에피션트하고 여기서 넣는 필름 코에피션트하고 그게 작동하는 면적 두 개를 곱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와트 퍼 제곱센티미터 셀시어스랑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와트 퍼 디그리 C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2차원적으로 그릴게요. 이게 소자 단면이에요. 공기가 이렇게 와서 열을 뺏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얘는 열이 나는 거 상태고. 그랬을 때 이 소자와 얘 온도를 T라고 그러죠. T
소자니까 디바이스라고 해서 TD. 그렇죠? 여기는 T 에어. D 빼기 T 에어를 우리가 델타 T라고 했을 때, 이 델타 T가 1도면, 1도 차이가 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와트를 가져간다. 요 면적일 때. 그렇죠? 지금 요 소자에서 200 마이크로미터가 200 마이크로미터. 2도씨 타면, 2도씨가 차이 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2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와트만큼 공기가 가져간다. 3도씨 나면, 4도씨 나면, 5도씨 나면. 소자가 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델타 T 값은 as TD가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공기 온도는 뭐 적도나 남극이 아닌 이상에서는 차이가 없이 뭐 한 20도, 25도, 23도 실내 온도라고 치면, 아니면 그래서 이제 공조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TD가 올라가면 델타 T 값이 올라가고, 소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이 뺏어가는, 공기가 열을 더 많이 뺏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반영을 했을 때 그게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 앰비언트 템퍼처는 22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주변 온도는 공기 온도는 22도다. 그랬을 때 컨벡션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저 값이 바뀌느냐? 예를 들어 CPU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대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되게 좋은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MIT의 히트 컨덕션인가 컨덕티비티인가, 여기 있네. 히트 트랜스퍼 텍스트북. MIT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얘기한 거예요. 트랜스퍼 텍스트 하면 요게 공짜입니다. 얘를 오픈 코스웨어 하지 말고 여기 히트 트랜스퍼 텍스트북. 텍스트북 하면 이게 5,000원인데 이거는 다운로드를 그냥 받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상업적으로 쓸 수 없고, 얘를 쭉 다운로드 받으면 되게 두꺼운 책이 나오는데 참고 자료로 쓰기가 되게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름 코에피션트의 상황에 따른 값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hit의 필름 코에피션트는 여러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에폭시에서 열전도도 한 것처럼 히트 트랜스포 필름 코에피션트나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는 위키피디아에서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이런 논문들은 이제 오버뷰, 어쨌든 다운로드 신나게 받고 있고, 위키피디아하고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는 우리가 여기서 했을 때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 얘인 거죠. 얘. H값. 그렇죠? 면적만 하면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는 요 H 값이고, H 곱하기 A를 우리가 아까 여기서는 Q 곱하기 델타 T. 그러니까 이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H 값의 단위가 어디 있어? 와트 퍼 미터 제곱 K. 그렇죠? 미터 제곱이나 제곱 센티미터나 그건 단위 환산하시면 되는 거고,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을 뺏어가는 확률이 더 크다. 그래서 Q 닷은 시간당이고, 시간당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열 뺏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다음에 뭐 테이블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테이블이 안 나와요. 테이블은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여기는 아직 한참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필름 코에피션 티오리에는 요거는 이제 책을 사셔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뭐 책을 살 건 없고 여기 요 책 다운로드 나오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요걸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얘 온도가 거의 지금 72도나 72.003도니까 72도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72도까지. 여기서 이 컨벡션의 이 필름 코에피션트를 예를 들어서 이걸 10배를 해본다. 그죠? 10배를 해보면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 아까 72도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아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을 때거든요. 주변 온도는 22도였고 그러면 27도까지 들어있죠. 그렇죠? 외부에서 열을 더 효과적으로 뺏어가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 코에피션트를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필름 코에피션트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이 소자의 온도는 변하게 됐습니다. 당연하겠죠. 열을 많이 뺏어가면 뺏어갈수록. 히트플로우를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히트플로우가 아니라 여기서 열이 계속 생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측정해 봤더니 이건 서프레스 시킬게요. 저 소자 언서프레스 시켜서 요 소자의 온도가 얘는 항상 75도더라. 그렇게 해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요게 얼만큼 파워가 여기 라인에 들어간다는 것보다 온도계 가지고 이렇게 작은 온도를 측정하려면 되게 비싼 장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비접촉식으로 쟀잖아요. 그 회사가 되게 유명한 게 되게 작은 소자들도 비접촉식으로 잴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정도 작은 거는 200 마이크로 바이 200 마이크로 정도는 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재는데 온도 재는 것도 큰 일입니다. 이번에는 이걸 75도로 놓으면 다 75도일 거예요. 그죠? 다 75도인데 컨벡션이 5 곱하기 10의 3승, 마이너스 3승이어도 생각으로는 온도 차이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소자의 배선 부분에 전기가 흘러가는 부분에 온도를 측정해서 그거를 조건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히트플로우보다는 어쩌면 온도를 조건으로 주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75도인데 약 아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컨벡션을 했더니 얘네들은 이쪽은 74.969 그냥 이것도 0.0 몇 도네요. 그렇죠? 컨벡션을 더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물리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어느 정도인가? 그렇죠? 다운로드 받은 게 나왔는데 이 책은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컨트롤 F에 필름 코에피션트는 없네요. 그러면 heat transfer 아까 뭐였죠? 코에피션트 이 트랜스포 코에피션트가 엄청나고 49페이지에 보니까 그렇죠? 여기 49페이지에 보니까 heat conduction thermal resistance heat transfer concept의 개념이 있고 여기 2의 4 78페이지에 한 챕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기로 비교했죠.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여기서는 U라고 했는데 U가 보면은 아까 했던 K 값인 거죠. 쭉 보면 그 예제도 있지만 typical range of magnitude of U 값 아까 이건 필름 코에피션트였죠. 우리가 여기서 봤더니 컨벡션의 와트 퍼 제곱센티미터 셀시어스 제곱센티미터 퍼 셀시어스 와트 퍼 제곱미터네요. 한번 바꿔볼게요. 단위를 얘를 미터로 바꾸면 되죠. 와트 퍼 제곱미터 셀시어스 50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이 50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에어 투 헤비 타르하고 오일 같은 데서 에어 공기로 할 때, 월 앤 루프 드웰링 with 24km 시속 4km 할 때 천장. Finish measure wall frame air to various gas. 우리가 쓸만한 건 별로 없네요. 스팀이나 워터가 이거는 액체하고 액체가 닿는 거죠. 거의. 에어하고 에어는 50 되게 큰데 생각보다. 레지스턴스고요. 이거는 물하고 단위면적당. 이게 역수네. 요거 역수인 거죠. 요거 말고 우리한테 해당될 만한 게 feed water, 다 워터고 air low viscous liquid 이쪽이에요, 이쪽. 시속 2.4m가 있으니까 대략 1에서부터 뭐 6 사이, 0.3에서부터 6 사이.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는 50이었는데 우리 10배 했잖아요. 그러니까 5 정도라는 게 그렇게 물리적으로 많이 벗어난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는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임의대로 많은 숫자는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물리적 의미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넣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넣어가지고 온도를 마음대로 낮춰봐야 이 시뮬레이션은 그냥 소설에 불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데이터들과 앞에서는 재료의 물리적인 데이터들과 뭐 997이나 75는 똑같죠. 원래가 75도로 했으니까. 물리적인 데이터나 의미들이나 그 다음에 요 실제 값들의 데이터들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시뮬레이션 값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컨택이죠, 컨택. 전기적인 것, 열적인 것들은 사실 또 어떤 게 있냐면 CPU를 분해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CPU에 핀핀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얘하고 얘 사이에는 딱딱한 것끼리 닿잖아요. 딱딱한 것끼리 닿으면 접촉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방막이니까 얘하고 밑에가 접촉저항이 없이 그냥 딱 붙는 걸로 우리가 설정을 했는데 접촉저항이 핀핀에 있는 핀핀과 그 CPU에 패키징된 것들이 닿으면 그 부분 사이에서는 열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됐고 필링 코에피션트 대신에 히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ermal resistance thermal resistance가 히 컨덕션 thermal resistance 여기인데 63페이지 그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thermal resistance의 대표적인 게 이게 안 나오네. 이미 나오는데. 요게 이제 컨택트 레지스턴스. 이게 이제 75페이지에 있는 건데 요게 고체하고 고체가 닿았을 때 좀 고체하고 고체가 닿았을 때 우리가 폴리싱을 잘 해놓으면 맨들맨들한 것 같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폴리싱을 잘해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요게 그 컨택트 레지스턴스 값입니다. something interfacial conductance니까 이거 역수네. 이거 역수. 그래서 얘네들이 접촉이 잘 안 된다, 잘 된다 하는 게 카파하고 가파는 접촉이 좀 잘 되는 거고 알루미늄하고 알루미늄의 압력을 적게 가했을 때는 잘 안 되는데 요게 실제로 여기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고체하고 고체가 아무리 맨질맨질해서 예를 들어서 1cm 바 1cm, 1제곱cm 되는 게 딱 닿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 닿는 부분은 공기가 안 들어가고 여기 실제로 원자가 닿는 부분은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100분의 1. 폴리싱을 잘해도.
with enormously exaggerated 하고 무슨 그 말은 안 나오나요? solid very. 그래서 그 갭을 메꾸려고 요 갭을 메꾸려고 그 치약처럼 생긴 더멀 그리스를 CPU에다 바르고 핀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래야 그 치약 속에는 또 유리가루가 들어갔거든요. 유리가루가 들어야 열을 전달을 잘해줘요. 그래야 핀 쪽으로 해서 열이 빨리빨리 방출이 되니까. 안 그러면은 이게 공중에 떠가지고요. 실제로 열이 일로만 빠져나가고 일로는 거의 안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열 방출 효율이 되게 떨어집니다. 요거는 Heat Transfer 텍스트북 요거는 꼭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 봤던 6장, 7장 똑같은 비슷한 데 있어요. 챕터 2에 Heat Conduction Equation이 아니라 Thermal Resistance가 어디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여기 2의 3절, 2의 4절 붙어있네요.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는데. 그렇죠? 다른 것들은 뭐 좀 더 복잡하고 막 그런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 보는데 뭐 이 정도까지야 뭐 우리가 그렇죠? 이제 하시는 분인데 2의 3절하고 2의 4절은 우리가 조금 요 2절이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부분이에요. 이퀘이션부터 해서 컨덕션 이퀘이션.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뭐 되게 복잡한데 요거는 요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즉 온도의 기울기 곱하기 컨덕티비티는 P시다. 그렇죠? 이 식을 2차원, 3차원 더멀 컨덕티비티 값은 대략 열 전도율 K 값은 실버, 카파, 골드, 실버가 제일 높네요. 알루미늄, 플라티늄, 아이언, 스테인리스 스틸은 좀 낮고 그다음에 템퍼레처 온도 의존성. 이것도 온도 의존성인가? 온도 의존성인데 고체들은 뭐 알루미늄이 이렇게 드롭되는데 하지만 얘네들은 오히려 올라가네. 물은 떨어지지만 물은 400도씨, 100도씨. 이쪽은 액체고 이쪽은 고체인데 이쪽은 액체고 이쪽은 워터 200 ATM.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슬름 코에피션트를 뭘 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략 1에서 14일 거다. 제곱미터 셀시어스가. 그다음에 여기에 컨덕티비티, 서머 컨덕티비티들이 없는 것들은 아까 지금 레진이 없었잖아요. 서멀 컨덕티비티가 없었다고요. 얘는 서멀 컨덕티비티를 찾아서 넣어줘야 된다. 그렇죠? 찾아서 넣어줘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여기서 해야 될 게 되게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 내내 해도 서멀의 토탈 힙플럭스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흘러간 열의 양이에요. 얘를 계산해 보면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이 화살표로 보여요. 왜 화살표로 보이냐? 제가 벡터를 표시했거든요. 이렇게 내리면은 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서 힙플럭스가 크다. 파란 거, 빨간 게 어디요? 빨간 거 엄청 큰데. 여기 끝에가 아주 자그마한데 여기만 그런 거지 큰 차이는 없는. 뭐 온도가 다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이것도 안 했던 거. 얘를 프로포셔널 큰 건 크게 그리고 작은 건 작게 그려주세요. 그럼 열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쪽에 온도가 높아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뜻인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 온도가 다 똑같았잖아요. 아까 온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뭐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나면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보시는 방법을 잘 해야 되는 게, 화살표 크기는, 그쵸? 화살표 크기는 내가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어요.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엄청 큰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뭐 31,000이니까 뭐 되게 커 보이는데, 보게요. 이게 만약에 차이가 심하면 이쪽 온도하고 이쪽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쵸? 근데 온도를 봤더니 얘는 뭐 다 똑같아. 그쵸? 여기 열 나는데도 뭐 75도부터 뭐 열 최고 찬데도 뭐 74.997도면 0.003도라는 뜻인데, 그건 뭐 아무 차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처 사이즈가 작아서. 요 플럭스는 벡터량은 요걸로도 볼 수 있다. 전류도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전류 밀도나 이런 것도. 그러면은 뭐 대략 열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인제 전기하고 열 해석을 잇는 거죠. 전기하고 열 해석.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인제 열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걸 보면 음 얘만 듀플리케이트 할게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한 판만 했죠. 한 판만. 근데 우리는 이제 세 판이잖아요, 세 판. 요것만 듀플리케이트 하면 얘만 될 텐데 이것까지 다 되는 건 설마 아니겠지? 밑에 좌측 하단에 BG가 나오면 항상 BG입니다. 그건 되는 거고. 이러다가 일어나면 세이브도 안 했는데. 제발. 아, 됐네. 그래서 너는 이쪽으로 오고 너는 이쪽 밑으로 오고. 이게 낫겠네.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여기서 사실은 이게 얘를 가져오지 말고 얘를 그냥 가져올 걸 그랬네. 이렇게 이걸로 직접 보면 되는데 제가 해 놓은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또 그럴 테니까 얘를 지우고, 그쵸? 얘를 지우고 인제 얘를 가지고 일렉트릭을 만든 다음에, 그쵸? 일렉트릭을 만든 다음에 걔를 다시 인제 열 발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얘 구조나 엔지니어링 데이터도 가져오고 지오메트리도 가져오고, 모델은 아직 안 가져올게요. 왜냐면 이게 순서가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 거꾸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제 일렉트릭을 먼저 한 다음에 서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서멀에서는 작동을 했는데 엔지니어링 데이터 또 오류가 나요.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했더니 레진 에폭시가 또 필요한 게 있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요? 알루미늄 알로이드 아이소트로픽 레지스티비티가 있고요. 테이블 형태로.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8승. 실리콘도 레지스티비티가 1 오hm 하면 100. 스트럭처럴 스틸은 안 쓰니까 필요 없고, 근데 레진 에폭시가 뭐가 없냐면
여기서 필요한 건 아이소토프 레지스티비티예요. 그렇죠? 아이소토프 레지스티비티인데 실리콘이 100이었단 말이에요. 5cm로. 그럼 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만. 이게 엄청 크면 지난번에 봤지만 PET 할 때 전기 저항이 엄청 커서 10의 16승인가 18승으로 크면 에러 났었죠. 얘가 PET가 닿는 부분하고 알루미늄이 닿는 부분에 알루미늄은 저항이 되게 작고 PET는 너무 크니까 거기에서 마치 미분 방정식의 불연속점이 나타나는 것처럼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레진 소프트웨어가 만 정도 해줘 보고 더 크면 좋은데 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지오메트리의 모델에 들어갑니다. 모델에 들어가서 그 지난번하고 똑같이 넣어줄 거예요. 지난번에 비저항 넣고 1mV 0 한쪽은 1mV 한쪽은 0V 그리고 나서 막 쫙 잔뜩 했는데 요번에 그 결과는 앞에서 전기에서 하신 거 보시면 되니까 그거를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셋업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에폭시에 데이터가 없으면 찾아서라도 넣어야 된다. 원래 에폭시는 한번 참 찾아볼까요? 에폭시의 전기 전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는 여기 보면 제가 에폭시 electrical conductivity 쳤거든요. 10의 마이너스 9승 G맨 퍼 미터래요. 그럼 역수를 치면 10의 9승 오hm 미터입니다. 10의 9승이면 10의 11승 오hm 센티미터예요. 10의 11승.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에폭시에 다시 한번 이쪽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F의 2니까 F의 2를 보면 이게 10의 11승이라는 거예요. 10의 11승은 1하고 0문 2하고 11. 이게 나중에 시뮬레이션이 될지 안 될지는 해보면서 왜냐면 지난번 19승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얘를 보면 좀 전에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바꿨잖아요. 바꿨으면 얘가 모델이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예,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지금 여기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우리가 에폭시 레진을 말인가에서 10에 11승으로 바꿨죠. 10에 11승으로 바꿨으니까 체크됐고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에폭시 보면 얘가 10의 9승 5m, 10의 11승 5cm까지 나온 거고 커넥션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 1mA 볼트 그렇죠? 이쪽에 얘를 조금만 이동시켜서 면적이 이쪽에 1mm 볼트니까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승 볼트. 단위를 항상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그렇죠?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0볼트가 되겠죠. 여기 볼티지 넣어야 되는데 볼티지 여기 쪽 선택한 다음에 했으니까 0볼트. 그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결과들이 뭐가 나오는지만 전압하고 필드 인텐시티하고 커런트 덴시티 그것만 솔브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를 이제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 메쉬가 너무 황당하네요. 그래서 메쉬를 조금만 사이징에 내가
4개 바디 다 선택하고 5에 마이너스 5승 14니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6승 요거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인 거고 옆에는 한 3개씩 나누면 아까 그때 메쉬에 인서트 사이징에 모서리 여기 하나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4까지 그렇죠? apply 엘리멘트 사이즈가 아니고 number of division 셋 메쉬를 다시 한번 generate 메쉬 하면 전체 스태티스틱스가 77,800개 어디서 오케이 요걸 또 조금만 더 줄이고 싶으시면 줄이셔도 되는데 페이스 매싱 얘를 아니 페이스 매싱 안 되는구나 딜리트하고 바디 사이징이죠 뭐. 사이징에 요 면 얘만 하는데 10에 4 아까 그러면은 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6승 아까 5 했는데 얘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보면 얘가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죠? 삐딱하네 아 이거 말고 페이스 사이징 5 2 업데이트 밑에 개수가 82,900개인데 과연 91,000개 뭐 일단 됐어요 이게 지금 10인데 아까 3 넣으니까 약간 좀 삐딱삐딱 해가지고 2.5를 하셔도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푸는 거죠 솔브 하면은 일렉트릭 볼티지나 토탈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나 토탈 커런트 덴시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일렉트릭에서 안 본 게 이제 벡터 보는 거였는데 이 양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했으니까요 밑에는 거의 전류나 전압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볼티지도 여기서부터 따박따박 밑에 쪽에 많이 걸리고 좀 바뀌었네요 전압이 그다음에 토탈 필드 인텐시티도 여기에 주로 많이 걸리고 얘는 하나도 안 걸리고 다 어디 갔노 이거는 아마 그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보이실 거예요 토탈 커런트 덴시티도 아니다 물성을 지금 안 줬죠 다 스트럭처럴 아유 이 알루미늄 메탈리제이션은 알루미늄으로 줘야 되고요 그렇죠 다 지금 그냥 철로 줘가지고 실리콘 सब스트레이트는 실리콘 퓨어를 줘야 되고 에폭시는 전지 이게 에폭시가 에라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지금 왜냐면 엄청 크게 줘가지고 실리콘 퓨어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지오메트리에다가 제대로 매트리얼 부여했어요 그거는 제 뭐만 해서 그 다 강철로만 해가지고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했던 결과고요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잘못하면 완전히 소설책이 됩니다 여기서 에러가 뜨죠 왜 에러가 뜨냐면 이 레진 에폭시의 이 더멀 레지스가 너무 커요 10의 9승 10의 11승 5cm가 너무 크니까 얘에서 F2 우리가 지금 F를 하고 있고 F2 F2의 에폭시 레진을 10의 11승 말고 한 만 실리콘의 100배 그래도 뭐 충분히 다시 한번 해요 솔브 다른 거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그냥 에폭시 레진만 10의 11승에서 10,000오hm 바꾼 거죠 그러니까 다른 법에 비해서는 비중이 되게 여전히 높지만 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래요 잠시만요 얘가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얘를 만도 안 되나? 업데이트 해주고 업데이트가 됐고 다시 한번 솔브 해볼게요
얘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앞에서 바꾼 게 뒤쪽으로 반영하려면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업데이트가 여전히 10에 11승으로 얘는 놓고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렇죠? 필드 인텐시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이 그 전류 밀도는 벡터 값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벡터 값을 보면 얘가 어떤 방향으로 전류 밀도가, 특히 빨간데 이 방향으로, 요 점에서 요 크기가 프로포셔널이라는 뜻은 큰 놈은 길게, 짧은 놈은 짧게 했다는 뜻이에요. 유니폼은 다 똑같이. 그러니까 유니폼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아래쪽에는 거의 전류가 안 흘러는 거예요. 전류는 거의 얘만 따라 흐르는 거죠. 특히 요 엣지에서 나가는 방향은 요 방향이다. 전류 밀도가 우리가 토탈 양은 봤지만, 요 길이는 봤지만 요 방향성은 못 봤었잖아요. 이거는 여기 리절트에서 벡터 표시가 되는 거다. 그럼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전기한 것까지만 복원한 거예요. 전기하고 열 합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가 흘렀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열, 그렇죠? 줄 히트. 여기서 나오는 열들이 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